부호를 잘 정해서 이제 풀어주는 문제였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 Z와 오메가가 어떤 값들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일 수도 있고 0이 되면 부호가 없죠. 그래서 그것만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얘네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 너랑 둘 다 0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는 둘 다 1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죠.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는 0보다 커나 같고 얘는 1보다 커나 같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을 하려면 일식 다 빼주겠죠. 자, 일식 다 뺀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하시면 4H 6이 됩니다. 4H 6. 근데 얘네가 이제 어쨌거나 0이 아니라는 거는 절대값 오메가, 절대값 Z 한 가지당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씩 나오죠. 예를 들면 너가 2랑 뭐 3이 나왔어. 뿔마 2, 뿔마 3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2의 제곱까지를 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만 0일 수가 있죠. 중 하나만 0인 경우가 있어요. Z가 0일 수도 있고 오메가 0일 수도 있겠죠. 그럼 2 곱하기 둘 중에 누가 0인지를 고르시고 얘가 예를 들면 0이면 1 이상 1 이상이니까 3H7이 됩니다. 곱하기 2의 1승이 되겠죠. 어쨌거나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둘 다 0일 수도 있죠. 너랑 같고 0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둘 다 0이고 얘네가 0, 1이니까 2H8이 나옵니다. 답은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는 거예요. 4H6은 얼마다? 9C6이니까 9C3이죠. 그럼 987 나누기 321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3H7은 9C7이니까 9C2죠. 98 나누기 1 곱하기 2의 제곱 2H8은 역시 98이니까 그러면 9가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 요거랑 얘는 합치고 싶은데 9로 묶을 걸 그랬나? 근데 안 묶이잖아. 얘 때문에 안 묶이죠. 그냥 계산하지 뭐. 이거 얼마 나오니? 6 곱하기 56 맞나? 6 곱하기 56 336 여기가 298 에휴 얼마야 이거 144인가? 그지? 너가 9 이렇게 쟤네 더하시면 489 나오네요. 489 나오나요? 489 그죠? 489 나오죠? 넘어갑니다. 9번 같은 종류의 빵 7개, 같은 종류의 음료수 3개를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사람이 A, B, C고 각각이 받는 빵의 개수와 음료수의 개수를 A, 1, 2, 3, A, B, C, 1 이렇게 다음에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위에 게 빵의 종류, 빵의 개수, 밑에 게 음료수의 개수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위에 거는 합이 7, 밑에 거는 합이 3이 나오는 상황. 근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대. 그럼 이거를 먼저 나눠주셔도 되고
여사건으로 푸셔도 되는데 얘를 만약에 먼저 나눠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 B, C한테 예컨대 빵을 먼저 한 개씩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음료수는 이제 더 이상 한 개씩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0 이상이다 해가지고 나눠줬어. 근데 반드시 빵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음료수를 받아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가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경우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자유롭게 나열되는 경우가 3H7 곱하기 3H 곱하기 3H3이고요. 우리가 A를 제외하고 나눠주는 경우가 2H7 곱하기 2H3인데 얘는 A한테 안 줬을 때, B한테 안 줬을 때, C한테 안 줬을 때 세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만큼을 빼주고 다시 더해줍니다. 이번에는 A, B 둘 다 못 받는 경우, B, C 못 받는 경우, A, C 못 받는 경우 얘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뺀 거를 다시 더하셔야 돼요. 이렇게. 셋 다 못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그냥 3이에요. 계산하시면 나온다. 얘는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10번. 이번에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이 대소관계를 만족을 하는 거죠. x1보다 x2가 크면 x 함수값이 더 이제 x1 쪽이 크거나 같은. 근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인 거는 4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1대1로 대응을 시켜주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죠. 대소관계를 맞춰서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정확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이 5로 가고 2가 4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대소관계 기준에서 그래서 가를 만족하는 전체인 OHO에서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즉 1대1 함수의 개수인 한 개만 빼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답이 그냥 OH5 빼기 1이 나와요. 여사건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 이해가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이렇게 가지 않고 오히려 5개일 때를 전체에서 빼주는 게 편하다. 그 다음 11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아닌 정수의 개수인데 A는 일단 홀수고요. C는 D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A가 홀수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1, 3, 5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럼 그걸 맞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일 때 아니지? A가 1이면 7인 거죠? 7, 5, 3, 1. 될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고 이것들 중에서 C가 D보다 커나 같은 거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요거 기억나니? 이와 같은 조건에서 C가 D보다 큰 것의 개수와 C가 D보다 작은 것의 경우의 수와 C가 D와 같은 것의 경우의 수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CD를 서로 바꾸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은 개수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기를 너를 구해서 전체 너를 만족하는 거에서 빼서 2로 나누면 각각이 나오고 너에다가 너를 더하거나 너에다 너를 더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해볼게. 일단은 전체 가지수는 3H부터 시작하면 7, 5, 3, 자 1까지. 여기까지가 뭐냐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각각 7, 5, 3, 1이 되는 가지수이고 그 중에서 C와 D가 서로 같다는 거는 얘네가 서로 같은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B 더하기 2C는 7, 5, 3, 1. 자, 이런 게 가능한데 C 값이 될 수 있는 개수를 한번 봅시다. C는 0일 수 있고요.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3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총 4개 가능하고 5가 되면 1, 2, 0, 1, 2까지밖에 안 돼요. 3개 되고 2개 되고 1개 됩니다. 이만큼이 10개가 바로 뭐냐면 너를 만족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10개를 빼줍니다.
자, 10개를 뺀 게 바로 뭐냐면 이 둘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2로 나눠서 나누기 2. 다시 뭘 더해 주시냐면 얘를 다시 더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0보다 C가 D보다 큰 것도 있고 같은 것도 되는 거죠.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나와요. 여름방학이 끝나가면서 선생님 목의 수명도 다 했네요. 목이 갈수록 목이 아프네. 자, 16번. 선생님 아직 다이어트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맛있는 거라도 먹어볼까요? 가은이는 좋다는데. 그럼 치킨 시켜 먹을까요? 16번 보겠습니다. 자. 닭가슴살. 선생님은 맛없어서 갈아 먹었습니다. 옛날에 한창 운동할 때 갈아 먹었어요. 자, 5579죠? 5579. 여기도 오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x.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변을 구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변을 둘러싼 주변에 삼각형을 관찰을 해서 그 삼각형에서 사인 공식을 쓰든 코사인 공식을 쓰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 그럼 너를 가지고 이렇게 이쪽 코사인 공식 쓰고 이쪽 코사인 공식 쓰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너랑 너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풀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쪽을 가지고 할게요. 왜 이쪽을 가지고 하느냐? 이쪽이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손해발 딱 내리시면 5분의 2분의 9가 되니까 10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9가 나와요. 자, 요거를 왼쪽에서 구해놨죠. 저기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되는 특징이 있었어. 즉,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0분의 9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요렇게 세변으로 코사인 공식 쓴 거. 어떻게 나오냐면 2배 5 x 5의 제곱 x제곱 빼기 7의 제곱. 끝났죠. 그렇죠? 구하시면 끝. x에 관한 2차식이 나오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게 나오나? 부호가 서로 다르게 나오네요. 그죠? x에 대한 2차식인데 부호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나오는 거 보이니?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자, 요게 저쪽을 가서 곱해줘. 그럼 1차항이잖아. 넘어와도 1차항이야. 자, 최고차항 양수, 상수항 음수, 두 실근의 곱이 음수. 그러니까 인수분해해도 하나는 양의 실근, 음의 실근이 나올 게 뻔하고 그 중에서 당연히 0보다 큰 쪽, 변의 길이니까 끝났죠. 그죠? 17번. 너의 최대값이 16일 때 최소값을 구해라. 얘는 치환을 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인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섞여 있을 때는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인으로 통일하는 게 맞아요? 코사인으로 통일하는 게 맞아요? 둘 중에서 뭘로 통일하는 게 맞죠? 사인으로 통일하는 게 맞아요. 항상 1차가 있는 쪽으로 통일하셔야 돼요. 1차 혹은 세제곱, 어쨌거나 홀수 차수가 있는 쪽으로 통일을 하셔야지만 나머지 짝수 차수를 다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짝수 거듭 제곱은 다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쪽으로 통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y는 자, 사인 x를 바로 t라고 쓸게요. 그냥 a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t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없어지죠. t 제곱은 2at 다음에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 나오나?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t에 관한 직선이죠. 직선. 근데 t 값의 범위가 사인이니까 뿔마 1이고
t에다가 뿔마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16 혹은 최소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자, a가 양수라는 거에 미루어 보아 기울기가 양수인 것으로 하니까 우리가 1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즉 1을 대입한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a가 16이 되겠네요. 그러면 넘어오면 마이너스 15, 3이랑 5인가? 그죠? 그럼 마이너스 5가 하면 a는 3 나오네요. 인수분해하면. 한 줄 더 써줄까?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은 16인데 넘어오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인수분해하면 실근이 3과 마이너스 5죠? 3이고 대입해서 마일 들어가면 최소 나온다. 18번. 애들이 도형을 많이 까먹었구나. 16번은 많이 틀렸구나. 저거 16번은 그래도 삼각함수 활용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인데 많이 까먹었네. 수투는 할만한가요? 수투가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수원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9이고 중심각이 3분의 4파인 부채꼴을 옆면으로 하는 원뿔의 붓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네. 전개도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려는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원에서 비롯되는 법.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나쁘지 않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의 반지름이 9, 중심각이 3분의 4파이. 자, 요걸 가지고 원뿔을 만들면 너의 전개도상 원래 밑면이 있죠,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너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너의 호의 길이와 너의 둘레의 길이가 같습니다. 근데 너의 호의 길이는 r 세타예요. 둘을 곱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12파이가 나오는데 그게 2파이 r이니까 너의 반지름은 6짜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너가 6이라는 거는 다시 그려보면 원뿔로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서 너가 6이 나오고 너가 9가 나오죠. 얘는 모선으로 너는 밑면의 반지름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슉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해놨으니 높이가 구해지죠. 높이는 2대 3이니까 루트 5가 2루트 5가 되겠네요. 3루트 5. 맞나? 81 빼기 30. 맞네. 자,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5 곱하기 넣으니까 36 루트 5 파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답이 36이 나오죠. 됐고, 그 다음에 오늘 거 숙제 질문 얼른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닭가슴살만 먹는 건데? 기한이 언제까지죠? 원래 10월까지 살을 빼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것만 먹을 순 없으니까 한 달 좀 빡세게 하고 나머지 한 달은 그렇게까지 빡세게는 아니더라도 해야 돼요. 그렇군요. 35, 41, 45, 46, 46, 8이 다 있는데 46, 48 둘 중에 골라서 해야겠다. 50, 57 자, 일단은 요 정도인데 24번 보겠습니다. 41 어차피 저거 다 안 할 거예요. 저거 중에서 골라서 할 겁니다. 그 중에 겹치는 게 있고 안 겹치는 게 있어서 여러분의 숙제를 합집합을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35
얘는 꼭 할 거고 49, 67 얘네가 이제 겹치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사실 다 한 명이 질문한 건데 자, 24번 봅시다. 어떻게 돼 있냐면 피자 가게죠. 근데 두 판을 시키면 한 판을 더 주는 2 플러스 1을 하는데 총 주문할 수 있는 게 시카고 피자, 페페로니 피자, 치즈 피자, 불고기 피자 4가지네요. 근데 행사 제외 품목이야. 뭔 소리야 이것도. 네? 6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주문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단 한 종류만 주문할 수도 있고 2 플러스 1으로 받는 피자는 3판으로 본대. 아, 오케이. 그러면 2 플러스 1을 두 종류로 시키면 되는 거지, 그지? 이제 2개를 시키면 한 판을 더 주는데 근데 시카고 피자 같은 경우에만 2 플러스 1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2 플러스 1을 안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다면 얘를 시카고 피자라고 한다면 너를 몇 개를 고르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얘는 행사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뭐 사실은 이벤트를 하긴 하는데 얘를 한 판만 주문할 수도 있긴 하잖아. 뭐 물론 보통은 행사를 하면 2판을 주문을 하겠죠. 얘는 이거를 고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최대한 많이 시켜봤자 너를 6판 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2판에서 2 플러스 1으로 총 너만 6개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2 플러스 1 해서 너가 3개가 오고 얘네가 합쳐서 3개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얘를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시킬 수도 있지. 이쪽은 5개 시키면 되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6개 시키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를 이렇게 고르는 너는 3H3, 3H5, 3H6이 되겠지? 요거를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면 끝. 다음에 35번. 35번 조금 어렵습니다. 자, 35번은 무슨 문제냐면 카드가 종류가 2가지예요. A와 B 2가지가 있는데 7장을 택해서 나열을 한대. 7장씩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A, B라는 카드가 충분히 많이 있다. A가 7장 나올 수도 있고 B가 7장 나올 수도 있다. 번갈아 나올 수도 있다. 근데 A, B가 이 순서대로 연속해서 놓인 것이 정확하게 한 번 나타나야 된대. 그럼 봐봐. A가 어딘가 있고 B가 어딘가 있는 이런 모습이 딱 한 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는 A들이 있을 수 있지. 앞에 A가 붙어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이 A 앞에 또 B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일단은 요거를 덩어리로 보자. 잠깐만. 이렇게 보자. A 한 덩어리가 있고, B 한 덩어리가 있고, B 뒤에 또 다시 A 한 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어. A 앞에 B가 한 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얘는 0 이상. 얘도 0 이상. 근데 얘네는 A, B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한 번 있으려면 적어도 한 번씩은 나타나야 되죠. 요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요런 상황이고 요거 이전에도 A가 있을 수가 없고 요거 이후에도 B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A, B라는 것이 다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개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B는 B끼리, A는 A끼리 이렇게 개수 세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총 7장이니까 각각 A, B를 뭐 1개, 7개, 2개, 6개, 땡땡땡, 7개, 1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주시면 돼요. 만약에 너가 한 장밖에 없어. 그 한 장은 여기에 놓일 수밖에 없죠. 너가 7장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두 군데에 7장을 놓는 건데 너는 한 장 이상이니까 2H6이 되겠다. 그지? 자, 2개, 6개가 되면 여기 한 장이 놓이고 남은 2개 중에서 1개를 더 넣을 수 있으니 2H1에다가 B는 6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빼면 5개죠. 2H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맞나? 응, 이렇게. 이런 규칙성이 있는데, 자, 요 밑에 것들은 7일이나 17이나 사실은 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만큼이 곱하기 2가 됩니다. 밑에서 다시 반복이 돼요. 가운데 2H3, 2H3이 각각 4개, 4개 쓸 때. 요렇게 4개 놓고 이렇게 4개 놓는다고 치면 하나 이상이니까 둘이 더한 건 총 3개, 둘이 더한 게 총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와 B 카드 종류 자체가 2가지라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번. 자, 전개식에서 2개 이상의 문자가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항의 종류에 대한 얘기였고, 2개 이상이 되려면 우리가 전체 항의 종류에서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A의 5승, B의 5승, C의 5승 이렇게 3가지만 빼시면 됩니다. 전체 종류는 3H5죠. 3H5에서 그냥 3을 빼면 되겠죠? 여사건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3H5에서 3을 뺀다. 45번. 주사위를 던져서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애초에 주사위를 5번을 던진다는 것은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는데 5번을 던져서 등호가 다 빠지면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6C5라고 부르고, 등호가 다 들어가면 중복조합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6H5가 되죠. 이렇게 둘을 서로 더하고 싶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46번도 이제 동일하게 중복조합 문제인데, 공이 들어있지 않은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 그냥 자유롭게 넣으시면 됩니다. 세 주머니니까 3H7, 또 세 주머니니까 3H3. 46번은 그래서 3H7 곱하기 3H3 이런 식으로. 다음에 48번. 48번은 4오메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X, Y, Z, 오메가 자체가 다 홀수예요. 그러면 자, 오메가에 홀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숫자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4,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12, 뭐 20 이런 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28은 될 수가 없고 27까지니까, 즉 요 뒷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 입장에서는 요 3가지에 대해서 값이 23, 15, 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X, Y, Z 입장에서는 23, 15, 10, 아니지? 7. 자, 요게 가능한데 얘네도 역시 양의 홀수라고 했으니까 너네를 이렇게 놓자. 너를 이 A 플러스 1로 놓고, 이 B 플러스 1로 놓고, 이 C 플러스 1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양쪽에서 3을 빼고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빼고 2 나누니까 10 되고, 3 빼고 2 나누면 6 되고, 3 빼고 2 나누면 2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자, 요만큼의 가지수가 3H10이라는 거야. 이만큼이 3H6이고 3H2가 되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구한 요만큼은 ABC 음한인 정수해인 건데, 음한인 정수해가 정해지면 여기 음한인 정수가 들어가면 홀수들이 들어가고, 홀수들이 들어가서 요 값이 만족이 되면 이제 너 오메가의 값, 3가지에 따른 X, Y, Z 값들이 다 정해지겠죠.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49번. 49번은 우리 수업 때 했던 문제이죠. 다 수업 때 했던 거네요. 49, 50번. 그래도 질문이 좀 많으니까 다시 풀어줄게요. 49번은 어떻게 되냐면, 다 더한 게 30인데 다 곱한 게 3의 배수야. 그러면 다 곱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A, B, C가 각각 3의 배수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를 가지고 나눠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A, B, C
모두 3의 배수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을 그냥 3x, 3y, 3z는 30 이렇게 되는 거지. 3으로 약분을 하시면 x, y, z 합이 10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가 자연수기 때문에 x, y, z도 자연수고 얘네가 1 이상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를 3h10이 아니라 3h7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만 3의 배수가 되고 예를 들면 a가 뭐 3의 배수고 b는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c도 그러면 3의 배수 2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 3의 배수인 것 하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짜리 하나 나머지가 2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끼리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이런 조합밖에는 없죠. 둘 다 3으로 나눈 나머지 하나는 1짜리, 2짜리 이런 식으로. 근데 ABC 중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맞춰서 정해주시면 되고 이것들을 결정하는 가지수가 얘네를 ABC에 대응하는 3팩토리얼 가지입니다. 곱하기 자, ABC가 각각 이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너를 3x 3y 더하기 1 3z 더하기 2 자, 이런 식으로 났다고 칠게. 그럼 저 식에다가 또 똑같이 넣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x, y, z가 이번에는 9가 나와요. 왜냐면 3을 빼주시면 27 나오고 3으로 나누시면 이제 9가 나오는데 첫 번째 케이스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x는 a가 자연수가 되려면 1 이상입니다.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이 b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y는 1 이상이 아니라 1부터면 4부터 출발하겠죠. b가 3으로 나온 나머지 1짜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1이기 때문에 y는 0부터 해요. z도 마찬가지 0부터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다르죠. 왜 1이고 왜 0인지를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된다? 3H8이 됩니다. 3H8. 짠. 더하시면 끝. 그 다음에 50번은 마이너스 오메가를 그냥 통째로 치환을 해서 범위를 바꾸시면 마이너스 3부터였죠. 그래서 3을 더하시고 x, y, z는 3, 1씩 다 빼시고 결국에는 똑같다. 4H5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였고 57번 자, 함수의 개수인데 우리가 요 fn-1이 4가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가 an일 때 널 n에 대해서 일반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a10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1부터 10이 있고 이쪽도 1부터 10이 있는데 뭐를 구하는 거냐면 f9가 4일 때 그리고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등호는 들어가죠. 자, f9가 일단은 4로 가고 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이전에 있는 1부터 8까지는 몽땅 어디로 가야 되냐면 1부터 4까지로 대응이 돼야 돼요. 이렇게. 다만 대소관계를 만족하면서 얘네는 당연히 9의 함수값인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야. 그래서 1부터 8을 정하는 가지수가 4H8이에요. 그 다음에 10이 갈 수 있는 거는 너가 갈 수 있는 거는 역시 이번엔 4부터 10까지죠. 이렇게 갑니다. 늘 등호가 들어가 있는 4는 양쪽에 다 포함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 4부터 10이니까 7까지죠. 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 마지막 67번 왜 빼야 되죠? 오메가가 3 이하로 마이너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3 이상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 아, 그럼 저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연수라서 그런가 보다. 오메가가 자연수라서.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잠시만. 요거 말하는 거지, 지금. 요거. 너가 5인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이상이죠? 얘네는 1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이기 때문에 얘가 원래 오메가는 자연수니까 1 이상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 이하예요. 이런 상한선이 생기네요. 요거를 빼주는 게 맞네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거든. 봐봐. 자, 이렇게 되거든. 일단 숫자를 맞춰줍시다. 얘를 1씩 다 빼서 x', y', z'이라고 부를게. 그냥 1씩 뺀 거를. 그 다음에 3씩 더해서 0으로 바꾸고 너가 2로 바꾸고 뭐 너를 그냥 k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몇 개가 되냐면 4H5가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근데 요거 때문에 상한선 때문에 불편하죠? 그러니까 뭘 빼주냐면 3 이상인 걸 빼준다고 이렇게. 4H2를 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맞아요. 미안. 요거 때문에 자연수 조건 때문에 67번 빰빰빰빰빰 7번 보시면 요거 이제 케이스를 천천히 나눠야 되는 얘가 이제 기출인데 아마 이게 29번인가 30번 모의고사 단답형 좀 어려운 기출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할만합니다. 자, A, B, C에게 나눠주는데 사탕 6개, 초콜릿 5개를 나눠줘요. 근데 A는 사탕을 1개 이상 받고 B는 초콜릿을 1개 이상을 받아. 마지막으로 C는 사탕과 초콜릿을 합쳐서 1개 이상을 받아. 즉 C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C는 뭔가는 받아야 돼. 아까 우리 그 빵이랑 우유 나눠주는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답원 조건 같은 게 들어가면 보통은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얘네에 대해서 A1, 2, 3 놓고 A1, B1, C1 놓고 A2, B2, C2 놓겠습니다. 위에 게 사탕, 밑에 게 초콜릿이라고 할게요. 근데 A는 사탕을 1개 이상 받습니다. B는 초콜릿을 1개 이상 받아요. 자, 여기까지가 가조건, 나조건이죠. 거기다가 다조건을 얹어야 되는데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하는 전체에서 뭘 뺄 거냐면 가, 나를 만족하면서 다를 만족하지 않는 걸 뺄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게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 가, 교, 나, 교, 다가 나와요. 즉 다라는 부분 명제에 대해서만 부정을 해서 우리가 여사건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 요걸 그냥 하나의 뭐 집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거든. 가나 다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가나 조건 만족하는 거 찾기 쉽고 가나를 만족하면서 다를 만족하지 않는 걸 찾는 게 되게 쉽다고 빼주시면 됩니다. 자, 가나 만족하는 거는 얼마 나오냐면 1을 줘버렸으니까 3H5 한 개 줬으니까 3H4 자, 얘 같은 경우에는 C1, C2가 둘 다 0이 되는 거죠. C1, C2가 0이 되니까 얘네가 둘 다 안 받은 거지. C가 합이 1 이상인 거니까 아예 안 받는 경우만 제외하시면 돼요. 그러면 2H 똑같아요. 5 2H 4 이만큼을 빼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전기식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x 더하기 y의 3승 이런 거를 관찰을 해볼 건데 요거를 나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3번이 곱해져 있는데 매번 곱해질 때마다 x 또는 y, x 또는 y, x 또는 y, 즉 총 2의 3승가지 경우의 수의 경로가 있어요. 뭐 xxx도 있고 xyy도 있고 yyyx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한번 쭉 써보자. xxx 이렇게 나오고 xxy가 있고 xyy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안 했는데 xxy 했고 xyy 했고 xyx를 안 했다. xyx도 이렇게 나오죠. 지금 처음에 x로 시작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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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x, y, x, x, y, y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부터 시작하면 y, x, x 가능하죠. 또 x제곱 y야. y, x, y가 가능하죠. 이번에는 x의 y제곱입니다. 다시 y, y, y가 가능합니다. 맞나? 어우 헷갈려. y, x, x 했고 y, x, y 했고 y, y, x 해야지. 그리고 y, y, y를 합니다. 아이고야. 자, 정확히 이렇게 8개가 만들어져요. 매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지금. 자, 총 개수가 8개가 된다는 거에는 뭐 딱히 이견이 없죠. 그 중에서 같은 아이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애들이 서로 같죠? 얘랑 서로 같고 너랑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의 3승 x제곱 y가 3개 x의 y제곱도 3개 y 3승은 1개 이렇게 된다고. 자, 요게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x의 3승이라는 거는 각각에서 x만 고른 거죠. 근데 매번 선택할 수 있는 횟수가 총 3번이야. 지금 그러니까 종류는 2가지인데 선택하는 횟수는 3번이죠. x 또는 y 중에 고르고 x 또는 y 중에 고르고 x 또는 y 중에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총 횟수가 3번이에요. 그 3번의 선택지 중에서 x 또는 y를 몇 번 고르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얘는 무슨 의미냐면 3번의 선택지 중에서 x를 3개 고르겠다는 뜻이야. 즉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x를 3번 고르는 가지수가 바로 이 자리가 된다고. 얘는 왜 3이겠어? 3가지 선택지 중에서 x를 2번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3C2가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죠. 물론 3C1이지만 얘는 3C0인 거지. x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xy를 바꿔서 미안, 여기가 3C0, 거꾸로 3C1, 3C2, 3C3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결론. 우리는 x 더하기 y에 n승의 전개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n개 중에서 고르지 않은 거 x의 n승, y의 0승 이런 식으로 더하기 n개 중에서 한 번 고른 거 x의 n-1승, y의 1승. 잘 보시면 위에 있는 이 차수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되지, 그지? 왜냐면 총 선택한 횟수라는 건 항상 일정한 거니까 여기선 총 n번을 고르는 거죠. 땡땡땡. 마지막에 n이 되고 x의 0승, y의 n승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이 시그마 기호로도 쓸 수 있어요. 시그마 k를 0부터 n까지 아주 독특하게 이항 정리해서는 시그마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수열 파트에서는
K가 항상 1부터 시작했죠. 여기서는 0부터 시작해요. 보시다시피 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 NCK를 써주시고 곱하기 X의 N승 아니지? X의 N-K승 Y의 K승. 자, 이런 구조를 갖게 돼요. 물론 너랑 너는 서로 바꿔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NC 0을 뭘로 써도 똑같아? NC N으로 써도 똑같고 너를 N -1로 써도 똑같고 너를 0으로 써도 어차피 똑같아요. 이 부분들이 이 조합 기호의 대칭성상 똑같고 그렇게 되면 너랑 너랑 일치하죠. 이렇게. 그래서 X의 차수랑 일치를 시켜서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어느 쪽으로 쓰셔도 둘 다 의미 자체는 똑같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아마 이 방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개식 여기는 시그마로는 안 나와 있죠. 그냥 NC0에 A의 0승, NC1에 A의 N-1승, B의 1승,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XY로 썼는데 이제 교재에는 A, B로 나와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냐면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걸 들어볼게요. 요런 전개식이 있다고 칩시다. 2x 더하기 3y의 5승이 있대요. 이렇게 넣어서 x 제곱 y의 3승의 계수를 구해달래. 를 구해라. 이항 정리는 요 앞에 곱해지는 계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각각을 x, y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덩어리 자체를 너랑 너로 두 덩어리의 합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각각 몇 번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야. 너를 몇 번 고르고 너를 2번, 너를 3번 고르면 x의 제곱, y의 3승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너를 2번 고를 거니까 5번 중에서 2번을 고르는 5, C, 2를 앞에 곱해주시고 2x 전체에 제곱을 써주시고 3y 전체에 세제곱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실제로 개수는 5C2가 아니라 5C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요? 애들이 약간 시무룩하네. 지난 시간에 하던 경우의 수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전개식에서 어떤 그러니까 수학상에서 나중에 가면 뒤쪽으로 가면 항등식의 개념까지 활용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이번엔 이런 거 해봅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너의 7승에서 x의 8승의 개수를 구해라. 방금 문제보다 얘가 더 왜 어려운지 알겠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선택되는 횟수가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죠?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의 8승이 나오려면 얘를 몇 번, 얘를 몇 번 골라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기본적으로 얘를 열심히 다 고르면 몇 번이야? 몇 차야? x의 14승이 되고 얘를 다 고르면 x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요거 대신에 요거를 고르거나 너 대신에 너를 고르면 차수가 얼마만큼 차이 날까? 즉 처음에 내가 요거 7개 다 고르면 14차라 그랬지. 근데 요거 7개를 다 고르는 대신에 요걸 하나를 줄이고 얘를 하나 늘려. 그럼 차수는 어떻게 되겠어? 2가 줄고 마이너스 1이 늘어야 되니까 몇 차가 돼? 14에서 11차가 됩니다. 요거 이해가요? 그럼 x의 8승이라는 거는 너를 몇 번 고른 거겠어? 너를 몇 번 고르면 돼? 5개 고르고 너를 2개를 고른 거죠? 요거 이해가요? 이거를 방정식으로 푸셔도 되고 그냥 그러면 너를 K번 너를 7-K번 골랐다고 치면 차수가 8이 되려면 이 K 마이너스에다가 요거 7-K 너가 8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계산을 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맞나? 그렇죠. 그럼 K는 5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이제 K 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요? 7CK의 중요. 이거 전체의, 아니 뭐 K5인데. 이거 전체의 5승이에요. 3X 제곱의 전체의 5승. 그 다음에 중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까지가 하나의 항이에요.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난다. 어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갑니다. 자, 으차. 이번에는 쓸 때, 그러니까 여기서 75는 하더라도 3의 5승을 어떻게 해야 돼? 3은 243이니까 그 정도 해야죠. 이건 내가 그냥 아무나 쓴 거예요. 근데 보통 한 4자리 이하는 그냥 구한다고 보면 돼요. 4자리 이하. 만을 넘어가면 잘 안 구해요. 하는데 4자리 정도까지는 잘 구합니다. 경우의 수 밭에서. 3자리는 무조건 구하는 게 맞고 그 부분이 애매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은 예컨대 3의 10승이야. 그러면 구하라고 안 하겠지. 근데 3의 5승 정도는 그래도 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더하기로 바꿀게. 2x의 제곱 분의 1의 n승이 상수항이 존재한대요. 존재하도록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n을 구해라. n의 합을 구해라. 개수 구해라. 이런 것도 이쪽에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n이 1이야. 그러면 x의 3승이랑 x의 마이너스 2승이랑 두 가지밖에 안 나오지. 그럼 상수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n이 1이면 없는 거예요. 2가 되면 어떨까? 2가 되면 요거 제곱될 수 있고 요거 제곱될 수 있고 둘이 서로 한 번씩 곱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씩 곱해진다고 해서 상수항이 만들어지지가 않지, 그지? 근데 만약에 3승이 되면 너를 2번, 너를 1번, 너를 뭐 1번, 너를 2번 어떻게 해도 역시 안 되지, 그지?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보니까 요거 몇 개랑 몇 개랑 만나면 상수항이 되니? 제일 작은 개수로 치면 요거 몇 개랑 몇 개랑 곱하면 되겠어. 이거 2개랑 얘를 3개, 그지? 2개, 3개. 그러니까 얘는 뭐 정도는 돼야 되겠어? 당연히 5 정도는 돼야 돼요. 맞아요? 얘가 5가 되면 최초로 상수항이 생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되겠어? 5가 되니까 10이 되겠죠. 왜? 너 대 너의 개수의 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각이 선택되는 횟수의 비율이 2대 3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너의 거꾸로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10이야 자연수는 5, 10, 2개고 끝이죠. 이렇게. 요것도 이런 데서 이제 잘 나오는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준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요게 살짝 더 어려운 거, 이게 그 다음 난이도입니다. 할만한가요? 몇 개 해볼까? 자, 거기 문제 있는 거 몇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볼게요. 하고서 또 설명할게. 요게 기본적인 이항정리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이항정리의 뜻. 1번 보시면 너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1번 보세요. 지워도 되죠? 책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상수항이 되려면 각각을 몇 번씩 골라야 되는 거야? 앞에 거를 2번 고르고 뒤에 거를 4번 딱 고르면 되죠? 맞아요? x제곱은 2번 하면 x 4승, x분의 1은 4번 하면 x의 마이너스 4승, 이런 식으로. 그러니 우리는 6개 중에서 6시 2 일단 써놓고 2x제곱의 제곱 중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x분의 1의 4승,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x는 약분돼서 상수항 될 것 뻔하고요. 나머지 숫자인 부분만 계산하시면 돼요. 6시 2는 15였죠? 2의 제곱이죠? 답은 60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띠롤이 2번이 뭐였지 이거? x제곱이랑 x 3승분의 2네. 이야, 이게 여기 또 정확히 5가 되죠?
만약에 3이고 4였어. 그럼 얼마겠어? 7. 7이죠, 7. 3이고 3은 거꾸로 4랑 3이니까. 4개, 3개. 그런 느낌이야. 넘어갑니다. 3번 여러분이 풀어볼까요? 진짜 해결한 게 있거든, 이항 정리에서. 근데 해결한 것들은 선생님 좀 많이 뺐습니다. 아, 화장실 간다, 안주. 저거를 좀 줄여달라고? 그러면, 이거를 줄이고 날개를 올려줄게요. 슉. 3번 다 한 사람은 4번도 해보세요. 그거는 개인의 기호도의 차이입니다. 경우의 수 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경우의 수를 좋아해요. 양대산맥 같은 아, 양대산맥이라기에는 이항정리는 요거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 파트가 훨씬 중요하죠. 확률 같은 것 쪽에서. 왜냐면 확률 파트가 다 경우의 수 연산이거든. 이항정리는 정 어려우면 사실은 좀 약간 뭐 걸러도 수능에는 일단 이항정리가 거의 안 나와요. 어렵게도 안 나오고. 경우의 수랑 확률 쪽은 무조건 잘 하셔야 되고. 보통 29, 30이 확률이나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 통계는 거의 안 나와요. 통계 드물게 나오긴 하는데 거의 경우의 수 아니면 확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의 전개식에서 x3승, y3승이니까 각각을 3번 고르는 거죠. 6, c, 3의 ax 전체에 3승, by 전체에 3승 이렇게 된다고. 에이? by, 2y죠, 2y. 자, 이렇게 그때 전개식이 개수가 20이죠. 즉 20, x3승, y3승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세 번 골랐으니까. 그러면 6C3은 20이고요. 그러니까 A3승이 2의 3승이랑 곱해져서 1이 되면 되겠네. 그러면 8, A3승이 1이라서 A는 2분의 1 나오죠. A 나왔으면 끝났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두 개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별거 없고요.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X의 구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X 더하기 X분의 1의 5승과 이쪽은 X제곱 더하기 1의 3승이죠. 자, 각각을 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차수와 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차수로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X의 9승 만들어지는 거랑 X의 1승 만들어지는 거를 각각 구하고 싶대요. 일단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차수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몇 차부터 몇 차까지 만들어지냐면 가장 높은 게 몇 차예요? 요거 5차부터죠? X의 5차. 근데 요 간격이 얼마씩 된다고 그랬지? 너가 1차고 너가 마이너스 1차니까 둘의 차이만큼 차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차씩 깎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하잖아. 너를 4번 고르고 너를 한 번 고르면 3차 되죠? X의 1차도 되고 X의 마이너스 1차도 되고 X의 마이너스 3차도 되고 마지막으로 X의 마이너스 5차까지 가능합니다. 여기는 요만큼이 가능해요. 요 이해가요? 얘는 어때? X의 몇 차부터? X의 6차, 4차, 2차, 0차 이런 게 가능하죠. 됐나요? 자, X 9차 만들어 봅시다. 9차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어차피 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쪽에서 X 5차, 이쪽에서 X 4차, 이쪽에서 X 3차, X 6차 더 이상 있어요? 없죠, 그죠? 이 두 가지를 구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X 5차는 개수가 뭐가 되냐면 5C5니까 1이고요. 너는 5C 4니까 5고요. 너가 5C2니까 10이고요. 너가 5C3이라서 10이고 5고 1입니다. 미리 다 구해놓읍시다.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얘를 3번 고르면 3C3이라서 1이죠. 3C1이라서 아니지 3C2라서 3이고
3이고 1이 됩니다. 앞에 있는 개수들의 구조를 보시면 항상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구조예요. 얘네가 앞에 뭔가 실수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럼 x 구차는 뭐야? 2이니 5 더하기 3이네. 8이네. 그 다음에 x 1차 만들어 봅시다. 1차. 1차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요거 가능하고 요거 가능하고 요거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네요. 맞아요? 그럼 더하면 되지 뭐. 10 더하기 30 더하기 15 더하기 그럼 40 55 마지막에 1 56 되죠. 짠. 이렇게. 참고로 요 정도면 이항 정리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어려운 편입니다. 번거롭거든. 됐나요? 케이스가 좀 많죠? 요 x의 1차가 되는 게 케이스가 많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너의 전개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6번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항 정리 활용 이런 거 조금 하면 끝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x 15승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1 마이너스 x의 k승의 k승이죠. 오늘 2마리나 잡았다. 응? 한 번에 2마리 정도. 아니, 오늘 2마리나 잡았다고. 너무 손자국이 남았는데? 자, 요거를 전개를 해보시면 일단은 1 빼기 x의 1승의 1승 1 빼기 x의 제곱의 제곱 막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마지막에는 1 빼기 x의 20승의 20승까지. 얘는 등비수열의 형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같은 것을 쓸 수도 없고 만약에 이런 거였으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가 있죠. 그때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풀어내는 문제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만 일단 보시는데 궁금한 거는 x 15승의 개수야.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 중에서 x의 15승이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일단은 이런 데서는 x의 15승이 나올 리가 없고 너에서도 없고 너에서도 없고 너에서도 없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k에 대해서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k가 거듭제곱이 되는 형태가 15승이 되려면 k는 15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맞죠? 즉 k가 5 같은 게 가능해요. 자,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x의 5승을 3번을 거듭제곱하면 15가 되겠지, 그지? 또 뭐가 있겠어, k가? 15인 게 있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 이외에는 15의 약수 자체가 1, 3, 5, 15까지밖에 없는데 3이랑 1은 안 되지? 3도 안 되죠. 1 빼기 x의 3승에 3승 해봤자 9승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2가지밖에는 없더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요걸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 C, 3회 얘를 3번 고른 거죠. 마이너스 x의 5승에 3승 1의 제곱이긴 한데 1은 어차피 의미는 없죠. 이렇게 얘는 15 C 1에 마이너스 x의 15승에 1승 1에 14승 이렇게 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번은 자 이항정리의 활용을 설명을 할 거고요. 이항정리의 활용은 뭐냐면 요 기본 이항정리는 전개식에서 개수를 하나하나를 보는 게 기본 이항정리고 이항정리의 활용은 뭐냐면 요 이항정리식에다가 전개식에다 기본식에다가 뭔가를 적당히 대입을 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성질들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아까 처음에 x, y로 시작을 했죠. y 자리에다가 1을 넣어서 전개식 요거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1 더하기 x에
n승의 전개식을 관찰을 해볼게요. 주체는 x를 가지고 식을 써볼게. 자, n c 0에 x의 0승. 참고로 1은 아무리 거듭 제곱이 돼봤자 1이기 때문에 보통 표기를 안 합니다. 이항정리의 특징은 두 항이 서로 곱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 항이 하나밖에 안 보인다. 그럼 걔는 나머지 하나가 1, 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1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더 쓸까? 조로록 x의 n승까지.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항정리의 식에다가 y자리에 1을 대입한 것이고 요 x값의 다양한 것들을 대입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종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제일 만만한 게 뭐가 있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혹은 1 같은 거 대입하는 건 무난하죠. 그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첫 번째로 요 식을 얻게 됩니다. 조르륵 요렇게 요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nc 0부터 nc n까지를 다 더한 게 2의 n승까지가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nc 0 마이너스 nc 1 플러스 nc 2 마이너스 조르륵 그 다음에는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고 ncn. 왜 모르냐면 너가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n값이 만약에 홀수였으면 마이너스로 끝났을 것이고 짝수였으면 플러스로 끝나겠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식을 서로 위아래를 더할 수도 있고 위아래를 서로 뺄 수도 있습니다. 위아래를 서로 더해 보시면 이의 n승은 2배로 묶이고 nc0, nc2, nc 짝수들의 합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nc0부터 ncn 중에서 요 뒤에 오는 숫자인 요 자리가 짝수가 되면 그 짝수인 것들을 모았을 때 정확히 전체 식의 값의 절반이 나와요. 그러니 당연히 나머지 홀수 nc1, nc3, 땡땡땡 nc 홀수들을 모은 것도 정확히 절반이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항정리 활용이라고 불러요. 근데 별거 없죠. 뭐다? 항등식이다. 우리가 1 더하기 x n승에다 뭔가를 집어넣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항정리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요 구조 있죠? 요 구조에 대해서 조금 독특하게 n이 홀수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 한 가지가 있어요. n을 선생님이 편의상 2k-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면 2의 n-1승이랑 누구랑 같냐면 요 nc, 그러니까 2k-1c 0부터 2k-1c k-1까지 요거 더한 게 정확히 절반이 돼요. 왜 그럴까?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너랑 같지, 그지? nc0이랑 ncn이랑 같아요. nc1이랑 nc2랑 같아요. 즉 반을 뚝 가르면 반이 쪼개질 수가 있다고. 근데 반을 뚝 가르기 위해서는 전체 요 항의 개수가 짝수개가 나와야 돼. 안 그러면 가운데 뭐가 하나 딱 걸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근데 항의 개수는 정확히 몇 개냐면 0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n 더하기 하나의 항이에요. n 더하기 한 개의 항이니까 n 값이 홀수가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항의 개수는 짝수개, 그래서 반이 갈라지지만 n이 짝수가 되면 가운데 딱 걸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 자, 뭐 이런 게 가능해요. 11, C0, 11, C1.
11, C5까지. 자, 너랑 11, C6부터 11, C11까지가 2의 10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딱 절반이죠. 왜냐하면 누구랑 누구랑 같아? 11C5랑 11C6이랑 같지, 그지? 요거 항의 개수 몇 개야? 6개죠. 너도 6개지. 총 원래 몇 개였냐면 12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11승이 너부터 너까지의 전체 합인데 반반 갈라서 둘 다 이게 10승이 된다. 언제만? n이 홀수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짝수일 때는 그러면 가운데 거 반 갈라가지고 나눠주면 되겠지. 짝수인 거는 뭐 그렇게 자주 안 나옵니다. 주로 홀수인 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낚으려고 이런 게 잘 나와. 뭐 기니디에 기억권 10C0, 10C1, 10C5가 2의 9승이다.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고. 그럼 너네가 헐레벌떡 넌 딱 절반이니까 맞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너는 딱 절반이 아니라는 거야. 왜? 개수 자체가 몇 개예요? 6개지. 원래 10C0부터 10C10까지는 11개예요. 즉 절반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정확히 2의 구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얘를 반 갈라야 됩니다. 이렇게. 즉 요게 맞아요. 2분의 10C5를 하면 딱 요게 맞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10C5까지 하면 안 돼. 10C5까지 하면 너무 많아. 얘를 반 갈라서 양쪽으로 줘야 돼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게 기본적인 이항 정리의 활용이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과 나머지에 대한 연산 요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파스칼의 삼각형은 뭐냐? 파스칼의 삼각형에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파생되는 공식이 이것이 어떤 원리로 이런 식이 성립하는지 정도를 아시고 문제를 보고 얘는 파스칼의 삼각형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이구나 형태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뭐냐면 이런 걸 한번 볼게요. 1 더하기 x의 0승, 1 더하기 x의 1승, 1 더하기 x의 제곱, 1 더하기 x의 3승. 4승은 하기 싫은데 해야지 그래도.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 전개식에서 각 항의 개수만 써볼게요. 너는 0승이니까 그냥 1인 거죠. 얘는 1 더하기 x니까 각각 개수는 1과 1이에요. 그지? 얘는 x제곱이랑 1의 개수는 1이지만 가운데 있는 x의 개수는 2가 되죠. 1, 2,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삼각형 모양으로 써주시면 돼요. 참고로 거듭제곱이 될 때마다 항의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납니다. 너는 양쪽으로는 당연히 1일 것이고 여기가 3이었죠. 자, 여러분이 구조를 보시면 뭔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얘는 참고로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게? 그렇죠. 이렇게 더한 게 항상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원리로 성립하냐면 자, 여기 있는 요 두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얘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항정리 파트에서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조합의 형태를 요 어떤 다항식에서의 개수로 자꾸 보셔야 되는데 이 개수를 조합의 형태로도 다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뭐였냐면 세 개 중에서 x를 한 번 고른 거예요. 너가 0, 1, 2, 3 번 고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3, C, 1이고 옆에 있는 게 3, C, 2가 나옵니다. 둘을 더해서 이 밑에 게 뭐냐면 4개 중에서 0, 1, 2 두 번 고른 거예요. 4, C, 2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위에 줄과 아래 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너를 NCK라고 할게. 너를 NC 아니지? 요걸로 가자. N-1로 가자. N-1 CK-1이라고 쓰고 너를 N-1 CK라고 쓰고 너는 그럼 NC K가 됩니다.
요 부분은 일치하고 너네보다 이가 하나 크고 네가 너보다 하나 작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즉 구조상 요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조합기호의 특징 중에 하나여서 혹시 기억나니? 우리가 어떤 n개가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특정한 하나가 있어요. 자, x를 포함해서 뽑을 수도 있고 x를 제외하고 뽑을 수도 있어. k개를 뽑을 때 n개 중 k개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바로 nck인데 이 nck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x를 만약에 포함을 하면 x를 제외한 n-1개 중에서는 k-1개만 뽑으시면 되고 만약에 x를 제외하면 남은 n-1개 중에서 k개를 뽑는 가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을 더해서 조합기호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수학학 때 배워요.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특징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양쪽으로는 항상 1을 써주시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온다. 5, 10, 10, 5, 1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의 특징은 한쪽 줄을 가로줄을 쭉 다 더하면 2의 거듭제곱이 나옵니다. 얘는 2의 0승 나오고 2의 1승 나오고 2의 제곱 나오고 2의 3승 나오고 2의 4승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둘씩 더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방법, 무슨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이걸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좀 지울게요. 우리가 한쪽 끝에서 시작을 해. 뭐 한쪽 1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한쪽 1에서 시작을 해서 한쪽 1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쭉 가다가 쭉 더하면 항상 너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합한 게 항상 너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니? 이것들 합하면 너 나오죠. 이렇게. 이거 합하면 너 나오지. 이렇게. 이 모양이 마치 하키스틱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원리는 이런 식이야. 요 1이라는 거는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1이랑 같은 값이죠. 그죠? 즉 요렇게 더한 거는 사실은 요렇게 더한 것과 같고 요렇게 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얘랑 같아요. 다시 요렇게 더하면 얘랑 같아요. 다시 요렇게 더하면 너랑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공식으로 보여드리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자, 요 끝자리는 누가 되냐면 K, C, K인 거죠. K, C, K부터 K 플러스 1, C, K K 플러스 2, C, K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여기 지금 K, C, K거든. 너가 그 밑에 줄. 그 밑에 줄인데 이쪽 방향으로는 K 값이 같아요. 뒷자리가 같다고. 이쪽 비스듬하게는. 왜냐면 너가 뭐야? 0C 0이고 너가 1C 0, 1C 1, 너가 2C 0, 2C 1, 너가 3C 1, 4C 1 뒷자리가 같다고. 이 자리를 똑같이 놓고 땡땡땡 뭐 NCK까지 더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너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너의 아랫줄 이렇게 내려왔죠? 아랫줄이고 아랫줄인데 K가 하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 플러스 1 C K 플러스 1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요거를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불러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는 요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어렵죠? 자, 미안해. 이 이항 정리가 식이 좀 많아. 뭐 근데 크게 세 가지인 거야. 처음에 이항 정리의 기본적인 전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NCK 곱하기 앞에 거에 K승 뒤에 거에 n-K승 그걸 가지고 하나의 항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항 정리의 활용은 거기다가 뭔가를 적당히 대입을 해서 X에다가 아까는 1 대입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조금 정리를 했죠. 당연히 항등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대입하기도 해. 조금 심화로 가면 허수 단위 I 같은 것도 대입하고 그래서 복소수 상등 가지고 개수들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짓도 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기껏해 내신 정도에 나오고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문자로 써놔서 그렇지 이것도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요. 잘 봐. 항상 뭘 포함해야 되냐면 KC, K가 들어가 있어야 돼. 항상. 양쪽 값이 서로 같은 것부터 출발을 하고 앞자리가 1씩 커집니다. 뒷자리는 항상 일정하죠. 예를 들어 볼까? 자, 여기부터 갈까? 5C5부터 갈게요. 6C5 땡땡땡 10C5까지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나면
그것의 결과물은 요 뒤에 있는 요 숫자에서 각각 1씩 커진 숫자만 써주시면 된다고. 즉, 11, C, 6이구나. 이렇게 계산하고 끝이라고.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다 연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요거 이해가요? 자, 그럼 하키스틱 공식에 변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변형까지를 여러분한테 100% 외우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구조를 보면 이 삼각형은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죠? 선생님 지금 요렇게 하키스틱을 만들긴 했지만 그러면 조금 눈치 있는 학생은 선생님 그러면 요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데 이 부분은 표기하기가 불편합니다. 왜냐면 얘가 K가 뭐 1이면 0이면 0, 1, 2, 3 이런 식으로 일씩 커져가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CK를 K, C, 0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K 플러스 1, C 1이 되고 K 플러스 2, C 2가 되고 N, C, N 빼기 K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넣어도 N 플러스 1, C, N 빼기 K가 됩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당연한 얘기인데 각각의 것을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걸로 바꾼 거예요. 그냥 이렇게 K를 0으로 바꾸고 K 플러스 1에서 K 빼서 1로 바꾸고 K 플러스 2에서 K 빼서 2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조합기호의 동일성을 가지고 바꾼 건데 얘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 뒤에 게 항상 일정해요. 뒤에 게 항상 일정한 걸 졸라 더했다 그러면 넌 하키스틱이고 얘는 차이가 일정합니다. 얘네도 이렇게 차이가 일정하죠. 차이가 일정하지, 그지? 이것들의 차이가 계속 K로 일정하죠. 차이가 일정한 것을 더해 나간 것도 하키스틱 공식이에요. 근데 요거까지 외우면 불편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외우시되 너를 요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 볼까? 요거 해볼게요. 자, 그러면 6C0, 7C1, 8C2, 20C, 14. 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럼 잘 보면 둘의 차이가 계속해서 얼마? 차이가 계속해서 6이라는 거야. 차이가 계속해서 6이고 그럼 이건 뭘로 바꿔도 되냐면 6C 6으로 바꾸고 7C 6으로 바꾸고 8C 6으로 바꾸고 20C 6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바꾸고 나면 마지막 결과가 뭐가 된다고? 각각 21C 7이 된다고. 이렇게. 이게 하키스틱 공식입니다. 됐나요?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요거 설명하고 문제 좀 풀고 나머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할만하니? 또 새로운 맛이죠? 오늘만 이런 맛이고 다음 수업 때는 다시 확률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맛입니다. 이항 정리 나중에 이항 분포라는 데서 다시 나타나요. 수가 많으면 잘 안 보이죠. 수가 많으면 당연히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바버르테아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7번 보시면 자 보니까 앞에 n값이 일정하지, 그지? n값이 일정한 건 하키스틱 공식이 아니에요. 너네가 잘 생각해보면 하키스틱 공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n이 일씩 꼭 커진다고. 그런 특징이 있어. 하키스틱 공식은 무조건 앞자리가 일씩 커져요. 앞자리가 커지지 않는 거는 아까 그냥 이항정리 활용해서 홀수번째, 짝수번째 혹은 다 더하면 2의 n승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뭐야? 짝수번째죠. 짝수번째 다 더했지. 그럼 뭐야? 전체 2의 8승의 절반이니까 2의 7승입니다. 첫 번째 식 앞부분 밑줄 치고 2의 7승 써주세요. 그 옆에 거는 뭐예요? 1, 3, 5, 7이지? 역시 너도 2의 7승이죠. 뭐야? 답은 14. 끝. 여기서 주의. 너네가 0, NC 0에 익숙치가 않아서 가끔 이제 또 이제 나쁜 문제들 막 이런 식으로 내요. 8C 2, 8C 4, 8C 6, 8C 8 뭐 이런 식으로 낸다고. 그럼 너가 2의 7승이다.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하지만 누가 없어? 8C 0이 없단 말이야. 0. 그러니까 너는 이거에서 1이 빠져야 돼요. 내가 괜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신 때 이런 식으로 사람 되게 많이 낚아요, 사실은. 왜? 이항적인 개념 자체가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실수 없게만 하면 많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8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 뿔마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뿔마 이런 거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무슨 전개식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1 더하기 x의 n승에다가 뭘 넣으면 x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죠? 마이너스를 넣으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구조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특징은 뭐냐면 홀수 번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어때?
짝수 번째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그지? 근데 뭐 전체에 마이너스 붙였다고 생각하면. 근데 보니까 뭐가 약간 아쉬워. 누가 아쉬워? 0이 없죠. 이게 딱 0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이 식을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게? 이 식 전체에다가 10C 0을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지. 왜? 짝수 번째가 마이너스 4가 붙어 있으니까. 즉 주어진 식에다가 너를 이렇게 쓰는 거야. 식이 쭉 있고 너가 뭔가 답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있으면 양쪽에다가 10C 0을 이렇게 빼준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좌변이 뭐가 나온다고 이제는? 0이 나온다고. 뿔만 딱 맞춰졌으니까. 구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답은 뭐야? 너가 넘어가면 아 우리의 답은 사실은 1이구나. 마이너스 1 아니고 1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헷갈리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뭘 보는 문제냐면 항등식과는 조금 달리 얘는 대칭성을 보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NC1 2 NC2 2 곱하기 NC2 3 곱하기 NC3 마지막에 N 곱하기 NCN인데 이거 맨 앞에다가 없긴 하지만 0 곱하기 NC0을 써줄게요. 자,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원래 0 곱하기 NC0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구조적인 거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편의상 SN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나는 요거를 한번 표현하려고 하는 거거든. 요거를 NCN과 NC0이 같고 NC1과 NCN-1이 같기 때문에 너를 거꾸로 한번 다시 써줄게요. 이렇게 N, NCN, N-1, NCN-1 너무 N-2가 되겠죠. NCN-2 이런 식으로 마지막엔 다시 0 곱하기 NC0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SN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냥 윗줄을 거꾸로 쓴 거야. 거꾸로 쓴 대신에 어떻게 맞춰줬냐면 조합값이 같은 걸 위아래에 딱 놓이도록 맞춰준 거예요. 양변을 서로 더해줍니다. 양변을 싹 더해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 부분의 개수가 n으로 남고 너도 n으로 남고 너도 n으로 남고 묶입니다. nc 0부터 ncn까지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요. 요거 이해가요? NC0이 몇 개야? 너랑 어차피 같은 거야. N개죠. NC1과 NCN-1도 어차피 같은 거야. 둘 다 N개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N으로 묶었어요. 쭉 N으로 묶고 NC0부터 NCN까지 합. 근데 요게 이제 뭐였냐면 2의 N승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로 나눠주시면 아 사실은 너는 앞에 N 있고 N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승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요거를 어떻게도 증명을 하냐면 1 더하기 x의 n승의 전개식을 양변을 미분해서 증명하기도 해요. 그게 정확히 이 모습이 나오거든. n이 앞으로 나오면서. 근데 미분은 이제 수투 때 배운 거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5000보다 크길 바라는 거죠. 크다 5000. 그럼 언제가 가능할까? 일단은 11이면 되나요? 10 되나요? 10? 10이 딱 5120 나오죠. 그죠? 11대가. 그래서 n이 10이 되면 되겠네요. 답은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쓰임새가 아주 많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그래서 구조를 보세요. 얘는 등차 곱하기 이제 조합골이에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차 수열 곱하기 조합골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막 조합 곱하기 조합도 있고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과감하게 뺐습니다. 기억번 10번 보세요. 자, 기억번 맞아요, 틀려요? 빠짐없이 요소가 다 있는지를 보는 거야. 10시 0부터 0, 1, 2, 땡땡 10까지 있으니까 2의 10승이 맞죠. 이런 건 맞는 거예요. 니은번 0, 2, 4, 6이랑 1, 3, 5, 7이 서로 같은가. 자,
홀수 번째를 모은 것과 하나는 짝수 번째를 모은 거죠. 그들은 항상 서로 반반이었어요. 얘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와는 무관해요. 얘는 항상 홀수 번째 다 모으고 짝수 번째 다 모으면 반반입니다. 옆에다가 는 2의 6승 써주세요. 는 2의 6승. 둘 다 2의 6승인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요거는 1 더하기 x의 5승에다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전개식이죠. 그죠? 역시 0이 됩니다. 0부터 5까지 빼곡하게 있고 뿔마 번갈아 나오고 넘어갑니다. 자, 11번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11번은 식으로 나타낼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AN이라는 거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A1은 요 기호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잘 나타내시면 돼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 원소 중에서 요 부분집합의 크기만큼을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9CN인 거지. 9CN. AN은 9C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9C 1 더하기 9C 3 더하기 9C 5, 7, 9까지 9C 홀수들의 합이죠. 홀수들의 합은 전체의 절반인 2의 8승이 됩니다. 답이 2의 8승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희 그 부분집합 맨 처음에 배웠을 때 n개인 거면은 2의 9승 마이너스 하지 않아요? 2의 9승 마이너스 n? 2의 9 마이너스 n제곱 그렇게 2의 9 마이너스 n제곱? 뭔 말이죠? 응? 제가 헷갈리는 몇 개가 그거는 집합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부분집합 전체 개수는 2의 9승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음. 몇 개가 포함되냐 안 되냐 그거 따져서 아, 그거는 특정한 어떤 원소가 포함되고 안 되고 여부인 거고 얘는 그 특정한 게 포함되고 안 되고의 여부가 아니라 집합의 크기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개의 원소 중에서 예를 들면 1, 2, 3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승 가지인 거고 예컨대 뭐 1, 2는 포함되고 5는 포함되지 않은 것도 1, 2는 포함이 되고 얘는 안 되고 나머지는만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2의 6승 가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얘는 애초에 부분집합의 크기가 그러니까 누가 포함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개수가 정해진 거고 그 부분이 약간 달라요. 12번 같은 종류의 연필 7개랑 서로 다른 종류의 볼펜 17개 중에서 8개를 택해서 만들 때 만든 문구 세트의 종류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일단은 볼펜은 17개입니다. 볼펜이 있고 얘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연필은 같죠? 7개. 연필은 서로 같다. 이 확률과 통계 문제를 잘 하려면 여러분이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즉,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로 문구 세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너네가 문구 세트를 만든다면 과연 볼펜을 먼저 문구 세트에 구성을 할지 연필을 먼저 구성할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당연히 뭘 먼저 하겠니? 연필을 하나요? 왜죠? 근데 얘는 서로 다르고 얘는 서로 같은데? 구별되는 거 구별되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구별되는 걸 먼저 골라놓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연필로 싹 채우면 되니까. 그 연필을 고르는 가지수가 한 가지밖에 안 되거든. 서로 같은 연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볼펜들을 먼저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볼펜이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기다려. 이렇게 총 8개까지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문제는 연필이 7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되는 거는 볼펜이 최소 1개는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구조상 요만큼을 다 더한 게 얼마예요? 얘를 잘 보시면 원래 17시 0부터 17시 17까지는 항의 개수가 18개입니다. 0부터 8까지는 항의 개수가 정확히 9개예요. n이 홀수일 때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히 절반이라는 거야. 너가 2에 17 나누기 2인 16승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를 포함하면.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요거를 제외를 하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답은 2의 16승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요거는 절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항 정리가 아니고서는 풀기가 어렵다는 거죠. 17, 18 뭐 이런 걸 언제 계산을 하고 있겠어, 그지? 답 자체도 2의 16승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갑니다. 지원이는 왜 이렇게 자지? 졸려? 13번 한번 해보세요. 13번 약간 어렵습니다. 13번은 약간 센스를 보는 13, 14가 비슷한데 14가 좀 더 쉽고 13번이 좀 더 어렵습니다. 14번을 먼저 풀어볼래요? 14번이 좀 더 쉬우니까. 14번과 13번이 아주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14번은 잘 보시면 6시 0, 6시 1, 6시 2, 땡땡땡 6시 6까지 다 존재하고 있지, 그지? 그러면 과연 뭐 더하기 뭐의 거듭제곱의 형태인지 어쨌거나 x 더하기 y 6승인데 x가 뭐가 되면 되고 y가 뭐가 되면 되는지만 잘 정하시면 돼요. 그거만 찾으면 돼. 14번 먼저 하고 13번으로 갈게요. 얘가 조금 더 쉬워. 무언가의 전개식이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1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항이 둘 다 보이죠. 하나는 2의 제곱, 뭐 3의 5승 이런 식으로. 얘는 사실은 뭐 더하기 뭐의 전개식이죠? 일단은 6승일 수밖에 없어. 얘 자리가 6이기 때문에. 뭐랑 뭐랑 더하면 돼요? 보니까 얘는 3의 6승, 3의 5승, 3의 4승. 즉, 2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3이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렇다고 나머지 하나가 2라고 할 수 있나? 2의 제곱인 거죠. 사실은 2의 제곱이 1개 있는 거고 2의 제곱이 2개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4 더하기 3의 6승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얘는 사실은 4의 6승이죠. 보여요? 그러니 13번을 해봅시다. 저 아이는 왜 죽어가니? 뭐지? 일단 구조를 13번을 잘 보시면 부호가 교대로 등장하는 거 보이죠? 부호가 교대로 등장하고 아니 부호가 교대로 등장하는데 요 짝수 번째만 등장하죠. 짝수 번째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짝수 번째 합, 홀수 번째 합 얘네를 따로따로 나타내기 이전에 x자리에다가 하나는 1을 넣었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둘을 서로 더하거나 뺐더니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을 분리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비슷하기는 한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죠? 2의 제곱, 2의 4승 이런 식으로 뭐가 곱해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x 더하기 1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를 서로 연산한 거는 아닐 거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의 항이 뭐가 돼야 되겠어, 당연히? 예컨대 2를 대입한 형태가 되겠지? 그럼 하나가 2면 나머지 하나는 뭘 대입해야 될까?
하나가 2면 나머지 하나는 뭘 대입해서 연립을 하면 이게 나오겠어. 이런 구조가. 마이너스 2죠.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을 전개를 해서 식을 나열해 보시면 이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13번은 내신 기출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 두 개의 전개식만 한번 관찰해 봐. 1 더하기 2의 50승과 1 빼기 2의 50승. 자, 이렇게 1 더하기 2의 50승은 어떻게 되냐면 50시 0에 2의 0승, 50시 1에 2의 1승, 50시 2의 제곱, 50시 50에 2의 50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어차피 0승일 때는 똑같죠. 그냥 2의 0승이라고 쓸게. 근데 이게 달라지죠.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거 맞아요? 위아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는 뭘 남기고 싶어? 짝수 번째를 남기고 싶지. 위아래를 서로 더하면 되죠? 더하면 홀수 번째가 싸그리 날라갔겠지. 그러면 위아래를 더합니다. 자, 저 식은 3의 50승, 밑에가 마이너스 1의 50승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얘가 뭐냐면 짝수 번째 합의 2배입니다. 요거를 2로 나누시면 그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거는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2분의 3의 50승 플러스 1이라고 답을 쓴다는 거죠. 이해 가요? 1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보겠습니다. 다음 삼각형을 이용해서 뭐 구해달래? 100CE, 99CE, 땡땡땡, 2CE. 그럼 2CE가 오른쪽 위에 있죠? 쭉 내려와서 내가 아까 썼던 걸 기준으로는 마지막 항이 100CE인 거지. 그러면 100CE를까지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각각 자리에다가 1씩 더한 값이 나온다고. 그럼 뭐가 되냐면 101C3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하키스틱 공식을 이용하면 밑에도 마찬가지죠. 얘는 뭘로 바꿔달라고? 1C 0을 뭘로 바꿔요? 1C 1로 바꾸고 2C 1은 그대로 쓰고 3C 2도 3C 1로 바꾸고 위에도 5C 1, 6C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더하면 뭐가 된다? 7C 2가 된다고. 물론 여러분은 그냥 하나씩 더 하겠죠. 7C 2가 나옵니다. 이해가요? 17번 봅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사실은 좀 쉬워요. 내용이. 다음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원을 배웠기 때문에 요 공비가 1 더하기 x제곱이고 첫 항이 1 더하기 x제곱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표현하시고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각각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셔도 됩니다. 자, 너의 1승, 너의 제곱, 하나만 더 쓸까? 너의 3승, 너의 10승까지. 이렇게 돼 있죠? 구하고 싶은 거는 x제곱의 개수예요. x제곱의 개수를 여기서 찾으면 한 개 중에서 한 번 고르면 되지. 1C 1이라고 쓰면 되나요? 얘는 두 개 중에서 한 번 고르면 되죠. 2C 1이라고 쓰겠네. 세 개 중에서 한 번 고르면 되죠. 3C 1, 10C 1이 되겠지? 요거 더 하고 싶은 거죠? 얼마 나와요? 11C 2라서 55가 나오는데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아니라 예컨대 x 6승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대. 그럼 뭐부터 출발하겠어? 얘부터 출발하겠지. 3C3부터 가겠지. 어차피 이 앞에는 x의 6승이 있어 없어? 없잖아. 4차 2한데 당연히 없겠지. 4C3 조로록 10C3까지. 그럼 답이 뭐가 나왔어야 돼? 11C4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식을 줄 때도 있지만 너네가 직접 식을 쓰게끔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야. 이 정도가 그나마 약간 활용된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18번은 쟤는
저기다가 약간 식을 좀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18번은 풀지 마세요. 18번은 조금 복잡합니다. 나머지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한 가지가 좀 메인으로 나오고요. 가끔 다른 게 나올 때가 있는데 요 19번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뭐 20번도 비슷하긴 한데 얘는 36에 36에 거듭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얘는 요 나누는 나머지를 이용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19에 19승이 돼 있지. 요거를 뭔가 두 항의 합의 거듭제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너와 400으로 나눈 나머지, 근데 400은 20의 제곱이죠. 그러니 나는 당연히 너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20의 마이너스 1에 19승을 전개를 하고 싶은 거야. 얘를 전개하고 싶은 거예요. 왜 얘를 전개를 하고 싶냐? 얘를 전개를 해보시면 요것이 이제 한 번, 뭐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선택되는 횟수가 있을 텐데 너가 두 번 이상 선택되면 무조건 너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죠? 즉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너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와 너를 한 번 선택한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나머지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볼게. 자, 19시 0에 20의 0승 마이너스 1에 19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게 지금 전개식에서 가장 첫 번째 항. 19시 1이 되면 20도 1승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1은 18승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부터가 어떻게 되냐면 19시 2에 20에 제곱이 들어가지. 비록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부터가 뭐가 되냐면 400의 배수가 된단 말이야. 즉 그 밑으로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 19시 19에 20에 19승이 나올 텐데 너까지도 다 400의 배수라는 거예요. 즉 400으로 나눈 나머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무의미하다는 거야. 이 부분은 어차피 400의 배수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즉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요구하는 나누고자 하는 숫자와 이러한 숫자들 간의 관계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요거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 여기까지는 400의 배수니까 우리는 위에 부분만 계산하면 되죠. 자, 요만큼만 계산해 볼게요. 위에 부분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얼마냐면 19 곱하기 20이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가 얼마냐면 379 나오나? 그래서 실제로 400으로 나눈 나머지가 379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요? 답이 379예요.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되 특정 항 이후부터는 요 배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나눈 나머지가 0이 되고 일부분만 계산하면 끝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형태냐면 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15에 13승을 14로 나눈 나머지. 자,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잠깐만, 14? 약간 이상한데?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뭐와 뭐의 관계를 보는 거냐면 사실은 너와 너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여기서는 뭐와 뭐를 이용했냐면 너와 얘를 이용한 거거든. 이렇게. 지수를 본 게 아니라 밑을 본 건데 얘는 요걸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이걸 보는 게 가능하냐면 너는 이렇게 쓸 수 있지. 14 더하기 1에 13승인데 기본적으로 요 13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거든. 13시 0에 14의 0승 더하기 13시 1에 14의 1승 주르륵 13시 13에 14의 1승 13승. 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만 더 쓸까 여기?
32에 14의 제곱. 자,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여기까지가 13의 배수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너네가 13시 1, 13시 2, 13시 3, 13시 4, 13시 5부터 13시 12까지는 다 13의 배수예요. 왜 그럴까? 13이 뭐니까? 13이 어떤 수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13이 소수기 때문에. 소수인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수 중에서 얘를 나눠 떨어지는 게 없죠. 즉 팩토리얼 니네가 머릿속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봐. 13 팩토리얼 나누기 분모 뭐가 나눠진다고. 근데 13팩을 나눠주는 게 없다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무조건 13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본다고 서로. 그러니까 얘는 소수인 문제에 대해서만 출제된다고. 얘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지? 400은 소수가 아니죠. 13 소수에 대해서만 출제된다고. 얘는. 유형이 살짝 다른데 결국엔 똑같아요. 전개하고 관찰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얘랑 얘만 보면 되겠지. 얘 어차피 1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또 같은 짓을 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너는 14에 13승이랑 나눈 나머지가 똑같다는 거잖아. 1이 하나가 빠졌잖아, 밖으로. 똑같은 짓을 해. 그럼 얘는 또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13에 13승이랑 같아지겠지. 아니? 근데 얘는 어차피 13의 배수네? 그럼 2가 되겠네. 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래서 마지막 20번 풀고 우리 오답만 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28 풀고 5분 쉬고 오답 풀고 가면 되겠다. 우리 경우의 수 파트 하던 것보다 좀 그래도 진행이 빠르죠? 이쪽은. 근데 너네가 정작 또 숙제를 풀어보면 거기가 춥구나. 날개를 올렸더니. 자, 요일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뭘 보셔야 되냐면 7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지? 즉 여러분은 1 더하기 36의 7승을 7로 나눈 나머지를 관찰하시면 돼요. 이거 전개식 하면 된다고. 이게 지금 방금 했던 요 유형입니다. 왜냐면 7이죠. 지수가. 자,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7, C, 0에 36에 0승 7, C, 1에 36에 1승 하나만 더 36에 아이고 곱하기 제곱 쭈루룩 7, C, 7에 36에 7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7의 배수란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7ck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7로 나눠 7의 배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요일이라는 거지. 그지? 날짜 차이가 7의 배수로 차이가 나면 같은 요일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얼마야? 1이지 1. 즉 무슨 얘기냐면 요만큼 가고 1만큼 더 간 게 너예요. 사실은. 물론 7의 배수만큼은 더 갔지만. 근데 36의 7승이 수요일이래요.
너까지 간 게 수요일이야. 근데 그거에서 플러스 1만큼을 한 칸을 더 가는 거니까 답은 목요일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